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12월의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월말 경마이고 11월의 마지막 경마일 29일 일요 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 펌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조금 더 추워질 것이라 지금 예보가 되어 있고요. 다음 주 되면 조금 풀린다고는 하는데, 확실히 그냥 한 며칠 사이에 그냥 날씨가 확 급변을 했어요. 이렇게 날씨가 한 번에 확 급변하게 되면 우리만 추운 게 아니죠. 말도 추워요. 조교를 하는 사람도 춥습니다. 주로도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조교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지죠. 제가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잖아요. 땅이 깡깡 얼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맨 땅에다가 그냥 빡빡 때릴 수 없거든요. 몸도 안 풀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교는 좀 가볍습니다. 마음 먹고 조교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번 주 당분간의 조교는 뭐냐면 숨어내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얘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조교를 했느냐. 얘가 그 전에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 이제부터 머리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월말 경마. 저는 이번 주 월말 경마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 이번 주는 월말 경마다. 딱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간만에 월말 경마다운 치열함, 복잡함. 이런 거 막 터질 수 있어요. 제가 그 토요일 날 그 예상을 하면서 이제 예상이 다 끝나고 잠깐 쉬고 또 들어와서 여기 PD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느낌이 이번 주는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졸라게 욕을 먹든지 아니면 존나게 잘하든지.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느낌은 계속해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번 주, 지난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상의 각도 그렇게 잡았고, 마피를 선택함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선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잘하면 어마어마하게 잘하면서 대박을 칠 것이고, 아니면 욕을 존나게 먹을 정도로 조교를 예상을 할 것이고, 근데 욕을 먹을 정도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꼬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번 주는 여러 가지가 그 뭐라고 할 공존? 일단 근데 그러면서도 그런 건 있어요. 막 이렇게 막상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불안한 게 그 예상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방송을 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불안감이 있는가 반면에 이번 주는 계속해서 기대해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계속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약간 설레임? 이 설레임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 역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만큼 이번 주 경마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높다. 11월의 마지막 경마일인 29일 일요 경마. 지금부터 이 설레임을 갖고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12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육군의 경주에, 자 일단 인기 많은 9번마 나이돌핀과 7번마 프리티보이가 직전 경주 입상을 했죠. 그리고 내칠권의 2번마 슈퍼탤런트도 가능성의 감량까지.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뚜렷하게 센 내용들은 없어요. 그냥 그래요. 7번마 프리티보이도 지난 경주 복귀를 제가 해놓은 걸 보니까 정말 내선에서 억지로 버틴 거. 물론 여러 마패들이 한 번 더 뛰고 나면 더 뛰고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다이돌핀도 끝걸음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여유 있지는 않았어요. 초반 전개에 비해서 조금 가벼웠습니다. 조교 때. 근데 이게 조교가 가벼운 게 아니고요. 그 마필의 문제에서 가벼운 게 아니라 선행마 조교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로가 깡깡 온 상태에서 굉장히 추워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런 조교를 했던 것 패턴과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마필들이 몇 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이돌핀. 특히나 선행마들이 세게 안 해요. 대체적으로 가볍게. 근데 나빠서 가볍게 하는 거 아닙니다. 8번마 썬빅터가 데뷔전에서 체중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조교도 어인데 체중도 많이 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까서 말뛰는 걸 봤더니 요거 사이즈가 된다. 이런 걸 확실히 받았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체중이 불면서 예시장 때는 굉장히 좀 무겁고 둔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조교 때 보니까 약간 마필이 좀 단단한 느낌? 결국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마필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골격도 크고 잘생기고 체형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체중이 불었는데 약이 된 거다 이거는. 체중이 불어서 약이 된 거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사실 조금 둔한 느낌은 있었는데 뭐 배가 나왔다거나 둔한 아주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예시장에서. 적당하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교 때 모습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말이 참 좋아졌다. 그러니까 체형이 많이 잡혔다.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자, 이번에 그 발주 조교를 했어요. 이번에는. 근데 발주의 반응 자체가 부드럽다고요.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그러면은 얼반마 어차피 7번마 프리티보이든 9번마 다이돌픈이든 2번마 슈퍼탤런트든 간에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은 똑같을 겁니다. 딱 열리면. 결국은 그 마필들이 그대로 줄을 서는 그림보다는 8번마 썸빅터가 굉장히 마필 자체가 안정화가 됐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8번마 썸빅터는 데뷔전보다는 무조건 더 뛰는 쪽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12번마 아르고키는 원래 1조 마필이었는데 11월 달에 16조로 이적을 했어요. 이적 이후에 첫 번째 경주이다 보니까 마필은 괜찮아요. 근데 16조가 그렇게 바로바로 때리는 마방이 아니라 제가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했는데 이적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태. 결국은 8번마 썸빅터가 남는 건 이거밖에 없다. 더구나 이게 12조도 더구나 그 중에서도 2성급 마주의 마필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12조 마필 중에서 2성급 마필을 세영이 태우면은 굉장히 세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능력검사부터 데뷔전 계속해서 세영이한테 고삐를 주고 있다. 이거는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8번마 썸빅터는 저는 이번에 주시를 해야 된다. 데뷔전에서는 굉장히 우습게 봤지만 이번에는 우습게 볼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마필이 현장에서 그 배당파 잘 보세요. 배당파 잘 보셔야 됩니다. 12조의 2성급 마주의 마필을 문세영에 타면 배당파에서 드러납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팔렸는지 아시죠? 지난번에 아예 안 팔렸어요. 지난번에 아예 안 팔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또 안 팔려? 그러면 내용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현장에 갔는데 배당팔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다. 뭔가 이상하다. 이거 뭐지? 라는 순간에 여러분들께서는 주시를 굉장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1경주는 배당팔이 늦게 뜹니다. 늦게 떠요. 근데 어차피 1경주 같은 경우는 막건 사는 데가 창구가 혼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당팔이 늦게 뜨는 만큼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서 5분, 7분까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세요. 저는 어차피 현장 그 정도까지 배당판을 못 봐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예시장에서 이 마필이 어떤 상태인가는 확인을 할게요. 그거 드리면 여러분들이 바로 막고를 사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5분 전까지는 막고를 사지 봐도 돼요. 왜냐면 5분 전까지도 참고 한산해요. 1경주니까. 쭉 보고 있다가 야 요거 배당판이 움직여. 요건 돈지 들어가는 느낌이야. 딱 하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처럼 아무 내용 없이 팔리고 있다? 그러면은 뭐 의미할 게 없죠. 그렇죠? 이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하이군 경주입니다. 14마리 아주 풀게이트를 빡빡하게 이제 치고 나오는 경주인데 2번마 승리사랑이 제가 조교 복귀해놓은 걸 보면 계속 좋아지고 있다. 결국 타이밍 싸움이다. 계속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마필이 지금까지 6전의 전개 경주 전적을 가지면서 제가 계속해서 관찰을 하면서 과연 이마필이 언제가 제일 좋았냐? 저는 지금이 제일 좋다고 봤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마필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조교를 봤을 때 승리사랑이 데뷔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전체 조교 패턴 중에서 언제가 제일 좋았냐 하면은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12번마 화이트선.
지난번에 인기도 1위 팔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인기도 1위라는 것은 그에 반하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20조는 눈에 보여요, 조교가. 20조는 절대 조교가 약해서 때리는 마방이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20조 조교는 뭐냐면 누가 봐도 뭐냐? 모아젤은 이게 씨바 플레이냐? 근데 막상 뚜껑을 까고 말 뛰는 걸 봤더니 끝나고 나서 그런 느낌이에요. 조교 좀 제대로 하지. 어? 그러니까 조교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좀 가벼웠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20조 조교 같은 경우는 강구보 위주의 조교예요. 뭐 속보를 길게를 하고 구보를 이런 마방이 아니에요. 속보와 강구보 위주로 계속해서 말을 밀어내는 마필의 능력을 끌어내는. 그러니까 조교를 보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 이게 좋구나, 나쁘다. 이게 보이는데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같은 경우는 어떤 20조의 그런 강한 패턴, 강한 의지, 어떤 강하게 몰아내는 그런 액션 이런 게 대체적으로 조금 약했어. 대체적으로. 그게 체중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은 그 이마필이 그 8월 달에 입상을 하고 나서 9월 달 경주에서 조교가 그때 셌단 말이에요. 근데 체중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축주했던 10월 달 경주에서 조교를 조금 힘을 뺐어. 조금 뺐어요. 그럼 체중이 불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난번에 조교 같은 경우는 체중이 빠진 체중을 불고 나오려고, 불리고 나오려고 그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 조교는 뭐냐? 그러니까 조교는 정상적으로 했어. 문제는 이제 체중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오느냐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당일날 체중을 좀 봐야 된다라는 선 조건을 좀 따르는 마필이고,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면 12번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조교를 덜 했고 이번엔 제대로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최종적으로 배팅거 선정까지는 그런 거죠. 체중의 변화를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주관심만은 2번마 승리사랑. 그러니까 지금까지 승리사랑이 마필을 쭉 관찰하면서 언제가 제일 좋았냐고 하면은 저는 자신있게 지금의 모습이 제일 좋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의 경주. 14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는데 6번마 삼바 페스티벌이 최근에 강 선행에 가까운 전개를 갖고 연투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56까지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이제 전적이 많지 않은 2세 마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이런 부담 중량 자체가 상당히 좀 버거울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좀 하셔야겠고요. 외곽의 11번마 위즈 스파크는 역시 뭐 지난번에 선행으로 추월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머릿속의 그림은 뻔한데 내치권의 6번마의 전개와 부딪혀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고요. 그러면은 과연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누가 선행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행을 얘네들이 추월 나갔을 때 누가 꽃전개를 가져가느냐 그건데 5번마 그리핀이 사실 지난번에 그리핀이 뛰었던 편성은 거의 현군에서는 최상위 레벨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핀은 좋다 나쁘다를 떠나야 돼요. 이 말은 어차피 많이 뛰지는 못합니다. 목이 짧고 약간 높은 그 단점, 체형적인 단점 때문에 중장거 약점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마필 자체가 발을 굉장히 잘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5군에서 자 이거 보면은 지금 9번의 경주를 뛰었는데 1착 1번 준우승 3번이야.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마주라면은 이거는 완전히 땡큐야. 지금 신고가가 3,600만 원인데 아직까지 5군에 있는데 상금은 이빨 채웠어. 12주 만에 나옵니다. 근데 공백기가 있는 반면에 마필 선수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조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거에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저는 5번마 그리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난번에 56.5를 달고 그 정도 편성에서 그만큼 뛰었으면은 이거는 진짜 능력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5를 달고 1300m에서 이 정도 급의 상대라면은 5번마 그리핀은 굉장히 세게 맞아야 돼. 공백기를 무시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5번마 그리핀은 지난번에는 불안했어. 상대가 강했고 부담도 무거웠고 하지만 이번에는 부담스러울 게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자, 이번 제 4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가 됩니다. 1400m 국내산 5군의 경주. 전반부 사실 잡아먹을 마필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 4경주. 제가 생각하는 승부처라는 건 그겁니다. 적중시 일반 경주의 적중의 그런 잔잔함보다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는, 저배당을 들어간다면은 다치기 없는 단통이 가능한 경주, 4배 언저리꼴에서 이걸 자신있게 때릴 수 있다면은 승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돈이 좀 될 만한 마필을 갖고 세피팅 하는 거죠. 자, 이번 경주 인기를 얻을 수 있는 1번마 썸파이터, 5번마 오발탄, 6번마 슈퍼문, 7번마 영어말이라. 이런 마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하다. 그냥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5군에서 중급도 안 돼. 중급 이하 정도? 중하급 정도의 전력. 강력함은 없어요. 그냥 고만고만해요. 이거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 5, 6, 7 여기서 끝나면 제가 개가 될게요. 멍멍! 개가 될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막권을 깰 수 있는 작전마가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1, 5, 6, 7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그런 능력마들이 아니에요. 그냥 인기마들일 뿐입니다. 여기는 능력마가 없어요. 그냥 인기마만 있어요. 능력마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부 1경주, 2경주, 3경주, 4경주 오면서 참 재밌는 마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4경주 한번 쏟아 붓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야, 이거 좀 먹을 게 있겠다. 이거 제대로 한따거리 할 수 있겠구나, 걸리면은. 재미를 아주 크게 볼 수 있는 경주니까 기대하시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이번 이제 4경주. 일반 경주라고 해서, 전반부 경주라고 해서 쉽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월요일날 이 자리에서, 자, 일요일날 4경주에서 크게 한따거리 했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는 1호 6치에서 끝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혼자 편하게 배팅하세요. 근데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건 저한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4경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살이 나도 이거는 꼭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경주니까 이거는 꼭 묻어주세요. 자, 그리고 시작되는 5경주. 자, 4경주에 이어서 연타로 들어갑니다. 13번마 최강버들이 데뷔전에서 개바닥을 쳤어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경주에서 조교 때 저는 봤어요. 이마필의 가능성을, 앞으로의 성장의 기대치를. 그래서 복귀 때 별표해놨습니다. 걸렸어. 그리고 11월 1일 경주 때 팔렸는데 체중이 10kg가 불었어요. 어우, 이건 뭐야. 그리고 이번에 문세영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승부경주입니다. 4경주에 이어서 때립니다. 13번마 최강버들. 지난번에 바닥을 쳤다고 해서 덜 팔려. 내치권에 10 맞으면 6번마 장상 카우보이, 7번마 어카운트 어필, 뭐 이런 마필들이 바람을 잡고 나오면 땡큐. 완전히 땡큐. 이번 제 5경주, 4경주에 이어서 연타로 시원하게 질러가는 경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의 경주.
최근 한 달 반 동안 제일 물먹이는 기수가 누군가, 인기만 타고 제일 많이 부러진 기수가 누군가, 뭐 통계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서승훈이에요. 뒤집어 생각하면은 서승훈이가 최근에 인기만 타서 잘렸던 마필들 있잖아요. 그런 마필들이 그 다음 경기에서 기수가 교체됐을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목해야겠죠. 굉장히 주시할 필요가 있죠. 9번마 정상으로. 이번에 기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담 중량까지 빠지고 나왔어요. 아, 굉장히 매력적이죠.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9번마 정상으로. 그 이전에 스테파노, 창세 이런 마필들 누르고 깨고 올라오고 있을 때 걸음 자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경주에서 인기도 1위 11번 게이트였다고는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이건 진짜 아니잖아. 이렇게 개판을 치면 안 되잖아. 이번에 니콜라로 교체가 됐습니다. 2주 만에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졸라게 아쉬운 거예요. 당시에 조교가 안 좋았냐? 무슨 소리. 조교는 이빠이였지. 그러니까 2주 만에 나온 거예요. 누구로? 외국인 기수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보세요. 왜 외국인 기술 교체가 됐을까? 18 열받는 거야. 잔머리 쓰기 싫은 거야. 뒤통수 맞기 싫은 거야. 에휴 그래 씨발. 말은 안 통해도 니들 열심히 타겠지. 용병이잖아. 용병들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용병들은 목숨을 못 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돈 벌러 가서 비행기 타고 낯선 데서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그것도 계약 기간이 6개월이야. 프로야구 선수도 1년이나 되지. 이거 6개월 단발이야. 계약금도 없어. 내가 버는 만큼 먹고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가 왔을 때 존나게 타야죠. 특히나 니콜라 기수처럼 멀리 온 기수들은요. 존나게 타는 것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니콜라 기수가 재미를 못 봤는데 니콜라 기수는 그렇게 녹록한 기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헝그리한 기수입니다. 앞뒤를 굉장히 독하게 탈 수 있어요. 이번 주에 니콜라 기수가 마무리를 요걸 딱 하고 나왔는데 이거는 충분한 마방에서의 교감이 있었던 마필이고 그리고 목요일날 가볍지만 어떤 기가 느껴지거든요. 기가. 아 요거는 존나게 열심히 타겠구나. 9번마 정상오름 이빨 타는 마필이니까 이번에 밀어붙이자.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400m 요거 브리더스컵. 자 서울의 과천시장배 부산의 경남신문배 지역 예선이 끝내고 이세마 A급들이 붙었습니다. 사실 뭐 부산 뭐 교리경제 해봐야 뭐 부산 마필들이 이기고 부산 마필들 중에서 10마리 먹으면은 그 중에 뭐 6도 7도는 무조건 뭐 19점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오뚜기하고 파워블레이드가 뛰는 경주. 근데 참 재밌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1년 중 수많은 교리 경주가 합니다. 수많은 교리 경주가. 대다수의 경주들이 부산의 완승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서울 마필들이 힘을 꿈틀꿈틀하는 게 이세마 브리더스컵. 이게 의외로요. 역대 기록을 보면 교리 경주에서 서울 마필들이 입상이 그래도 교리 중에서는 가장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마필이 뭐냐? 지금 서울의 이세마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마필은 5번마 천지스톰입니다. 데뷔전에서도 놀랬고 이전 때는 더 놀랬던 마필. 경주가 진행이 될수록 어마어마한 경주력을 뽑아 올리고 있는 마필. 이번에도 보면 강도가 강했다는 느낌보다는 이 느낌 자체가 달라. 힘이 장난이 아니야.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천지스톰이 앞으로 3세, 4세 넘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뛴다라는 자신은 못하겠어요. 근데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부마인 어드마이어 돈 제가 이 어드마이어 돈이라는 마필에 대해서 혈성의 어떤 피라든가 어떤 이런 거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드마이어 돈이 배출한 자마 중에서는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어드마이어 돈이 단거리 위주의 마필들을 수많은 마필들을 배출을 해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서 위너스 그 천지스톰이
거의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저는 이번 문더스컵 여기서만큼은 서울말에 주목합니다. 바로 5번마 천지스톰. 5번마 천지스톰에 강하게 주포인트를 맞추면서 7경주 이번에는 진짜 부산 마필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서울말의 가치가 있다. 바로 5번마 천지스톰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800m 2등급의 경주. 1번마 골드홀릭은 사실 지난번에 좀 불안하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승분전에 경주가 늘어지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늘어지더라고요. 역시 편성이더라고요. 이번에 부담 중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골드홀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말 이거 놓고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 한번 빼놓고는 자 7월달 6월달에 연투 칠 때 거푸 말씀드리면서 다 잡아먹었고 재밌는 건 뭐냐면은 8월 15일 경주 때 제가 빼는 인기마였어요. 빼팀 불가마. 무조건 빼는 마. 그 당시에 그레이드 캡틴을 놓고 들어가면서 골드홀릭에 맞고는 씹어라. 럭키뮤직과 단통.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팔렸어요. 또 팔렸을 때도 이것도 불안하다. 근데 그때 못 맞췄습니다. 아, 요거 맞췄구나. 그 당시에 장산지존. 아, 요거구나, 요거. 장산지존의 에코블루. 요거. 쌍승식 140배. 요거 맞췄어요. 요때도 골드홀릭은 아니다. 골드홀릭이 올라올 경주가 아니다. 재밌는 거는 그 다음 경주였던 10월 3일 경주 요게 A급 승부였습니다. 요때 골드홀릭의 주얼리 파티. 쌍승식 18.2배당. 요게 단통 승부. 근데 이제 그 다음 경주는 또 뺐죠. 그러니까 사실 골드홀릭은 제가 3군까지 올라온 마필들 중에서 가장 재미를 많이 봤던 마필이죠. 특히나 올라와서 엄청 재미 봤던 마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여기서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여기서 중요하죠. 근데 이번에도 편성은 또 만났어요. 사실 지난번보다 이게 강하다고 볼 수 없는 편성이에요. 선스트롱하고 썬버스타가 워낙에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인데 두 마필 다 중장거리에선 그렇게 느낌 오지 않아요. 된다? 이런 느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레이스가 또 늘어진다. 또 늘어지면 골드홀릭은 또 된다. 그러니까 저는 골드홀릭을 부러뜨리는 타이밍은 이 타이밍이 아니라 이 다음 타이밍이에요.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골드홀릭은 여기까지는 인정한다.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2군 승분전에도 입상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입상을 하면 그 다음에 팔려. 2군의 강자야. 그때 부러뜨리면 돼. 근데 여기까지는 못 부러뜨린다. 이 말씀 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 들어갑니다. 1800m 1등급의 경주. 자, 여러분들이 기다렸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다. 바로 메인입니다. 1군이에요. 1군에 제가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1군에서 제가 어떤 승부를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잘 아십니다. 최근에 1군 경주 중에서 이런 경주 하나 있었어요. 바로 작년 10월 25일 경주 유아이트삭스가 뛰었던 경주. 그때 제가 힐톱, 인기도 8위였던 힐톱 놓고 승부를 때렸죠. 그때 힐톱이 어떤 전개를 보였는지 아시죠? 4코나 딱 끝났어. 한따거리 했는데 18 마지막에 그때 제가 뭐에 때렸냐면 유아삭스가 아니었죠. 늘푸른 청룡. 이거 완전히 대배당이었어요. 그림은 4코너 돌고 한 300m 지점까지는 끝났어. 그때 배당이 늘푸른 청룡하고 힐탑 배당이 거의 100배당이었어요. 마지막에 힐톱이 확 써버리는데 뭐 하더라고요. 이번 제 구경주 메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새끼가 또 힐탑 놓고 들어가겠구나. 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예상하는 예상가는 아니구나 라는 걸 끝나면 아실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번 제 구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저는 요걸 딱 보면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 지난주 일요일날 그 라쿠잉 놓고 들어갔던 경주 있잖아요. 라쿠잉만큼의 인기도입니다. 라쿠잉 그때 아예 안 팔렸잖아요. 라쿠잉만큼의 인기도입니다. 삼복을 사든 뭘 엮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이번 제 구경주 라쿠잉이 많이 아쉬웠거든요. 아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쿠잉의 아쉬움을 여기서 한번 싹 다 한번 풀겠습니다. 이번 제 구경주 메인입니다. A급으로 들어갑니다. 빡빡하게 들어가려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 구경주 메인으로 제대로 한번 붙는 경주니까 후반부 꼭 놓치지 마시라는 거 부탁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3군의 경주 10마리의 출전 투수 5번마 딕스 2000이 지난 경주 존나게 팔리더라고요. 요 레이스가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메인 승부였습니다. 그때 이제 텍스트북 닭가시기 텍스트북 놓고 이제 A급 승부로 마지막 경주 이제 때렸던 경주였는데 배당은 뭐 딱히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딕스 2000까지도 들어갔습니다. 딕스 2000은 제가 최근에 조교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마지막 사그러 들어가는 불꽃에다가 부채질 존나게 해대고 석유 뿌리고 생쇼를 하는구나. 요거 살리려고.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요거 살리려고 아주 생 지랄을 하는구나. 그만큼 딕스 2000은 마지막 카운터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막바지예요. 왜냐면 조시가 이렇게 싹 올라왔을 때 계속 가지는 않거든요. 요게 거의 막바지 조시빨입니다. 이번 10경주 바로 5번마 딕스 2000의 마지막 조시빨을 제가 한번 물죠. 10경주 5번마 딕스 2000 여러분들이 퇴사 전 마지막 배팅이라면 저는 아마 이 레이스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11월의 화려함을 딕스 2000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자, 준비한 10개 경주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의 설레임은 딱 그런 겁니다. 내가 존나게 잘하든지 진짜 대박으로 아주 상황을 만들어내든지. 근데 불안함보다는 설레임이 더 앞서는 경마 주간이에요. 이 설레임 그대로 안고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11월 가기 전에 여러분들 주머니 빵빵하게 채우시길 바라면서 제가 그 일조를 하게 되길 간절히 기원드리며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